가끔씩 그 명동 거리를 차 끌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 차가 가운데, 그러니까 주인공 차가 있고 주변에 다 좀비 받친, 좀비 떼들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거의 그거랑 똑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향인에게 힘든 상황 월드컵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한 내향인 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바쁜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왔을 때, 그리고 모임에서 잘 모르는 주제를 계속 말할 때, 왼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그렇게 힘들진 않고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잘 말 못하긴 했죠. 그 사장님 하면서 메뉴를 이렇게 잘못 나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갑자기 이목이 집중되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때는 못했고, 저는 주로 그래서 하는 방식이 부르지 않고 제가 갔어요. 제가 가서 조용히 여기 음식이 좀 잘못 나왔는데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했고, 오른쪽에 모임에서 잘 모르는 주제, 일단은 잘 모르는 주제 말하면 할 말이 없죠. 모르니까.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냥 리액션 정도만 전 많이 쳐줬죠. 그렇게. 그리고 굳이 하나 더 하면은 뭐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 많이 하고, 이 두 개는 저에게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조금 더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전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모임에서 누군가 너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말할 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포토존에서 사진 찍을 때, 이거는 무조건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왜냐? 모임에서 왜 이렇게 조용해? 그냥 아직 어색해서 그렇다. 또는 뭐 이렇게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거 상관없는데, 이제 오른쪽,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포토존에서 사진 찍을 때는 뭔가 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시선을 둘 데가 별로 없잖아요.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다 하면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거 거의 못합니다. 결론은 왼쪽에 있는 거에 비해서 오른쪽, 포토존에서 사진 찍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정말 힘듭니다. 무조건 오른쪽. 야구장 전광판 댄스 타임에 잡혔을 때, 그 다음 버스에서 내릴 타이밍을 놓쳐 크게 말해야 할 때, 먼저는 야구장을 가본 적이 없지만 전광판 댄스 타임에 잡혔을 때 요거는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잠깐이니까. 그리고 나만 잡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잡아주잖아요. 춤 못 춰도 이렇게 막 대충 허우적거리면 나름 웃음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닌 게 중요해. 나만 하는 거면은 힘든데 나 잡아주고 다른 사람 잡아주고 이러면 같이 뭔가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오른쪽은 나 혼자 내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조용한 버스 안에서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오른쪽 경험 종종 있었는데, 하차벨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가 안 내려줘요. 그러면은 원래는 저 내릴게요 기사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한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못했고, 이거는 이제 많이 극복이 됐어요. 나이 먹으니까 조금 더 내 소리를, 세상을 향해서 내 소리를 좀 많이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내립니다, 뭐 내릴게요 이렇게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는 귀에 이어폰이 항상 꽂혀있는 상황이 많죠. 오른쪽이 낫겠죠. 네. 힘들어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극외향적인 직원 만났을 때, 그다음 사람이 꽉 찬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 때, 이것도 아까 말한 거랑 좀 결이 비슷해요. 놀이공원에서 극외향적인 직원들이 저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텐션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모두한테 텐션을 높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른쪽 사람이 꽉 찬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면 이건 나만 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시선이 앞을 전방을 향해 있으니까 나를 본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내가 이제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저는 오른쪽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외향적인 직원은 오히려 놀이공원 가면은 뭔가 신나는 상황도 생기니까, 기분이 업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같이 이렇게 잠깐 즐거워할 수는 있어요. 아무리 내향인이어도 저는 이렇게 분위기 타면 또 놀 때는 좀 놉니다. 뭐 과하진 않지만. 그런데 오른쪽은 분위기 자체가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고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슬쩍 정말 뒤죽은 듯이 들어갔다가 뒤죽은 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게 있고,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경우는 또 뭐냐면, 친한 친구가 아닌 잘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다시 내려가야 될 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해서 이제 나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8층이라고 치고. 그래서 딱 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왔는데 바로 뒤에 그 회사 분들이나 다른 분들, 약간 잘 어색해하는 분들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게 될 때, 그때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이 많이 힘들죠. 저는 오른쪽.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었는데 친구가 불러낼 때, 그 다음 내가 한 말에 주변 반응이 쌓여질 때 단톡방. 원래는 오른쪽이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을 와서 보니까 왼쪽이 더 힘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내향인은 아니고 내향인 플러스 게으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게으름도 아니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었다는 거는 이제 나는 그날 하루 나머지를 집에서 보내겠다는 건데, 이제 친구가 불러내니까 뭔가 귀찮은 것도 좀 사실 있죠. 그리고 오른쪽 주변 반응이 쌓여진다는 거, 내가 한 말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뭔가 농담이나 드립을 하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오른쪽은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그런 드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드립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농담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는 오직 주변 친구들이랑 이제 몇몇 사람들, 아내를 포함한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쌓여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 말을 잘 안 하니까. 또는 아주 형식적인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왼쪽은 내향인들이 기본적으로 집돌이 집순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불러내니까 나가기 싫죠. 그죠? 왼쪽입니다. 왼쪽. 여기로 갈게요. 약속이 3일 연속으로 잡혔을 때, 나 말고도 다 내향인이라 아무도 말 안 할 때. 재밌네. 자,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내향인으로서 약속이 3일 연속 잡힐 리가 없어요. 연속이래. 약속이 3일 연속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들이 많이 이렇게 가지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약속이 3일 연속으로 잡혔을 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그냥 갈 것 같거든요. 오른쪽이 이제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나 말고도 다 내향인이라 아무도 말을 안 할 때. 제가 MBTI 뭐 이런 거 믿지는 않는데 가끔 해보면 INFP나 INTP 나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 I 성향이죠. 그럼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4명이 다 I인데 한 명이 E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I인데 E에 가면을 쓰고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거죠. 이런 걸 좀 주도해야 되는, 억지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 그 대학교 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조금 늦게 졸업했는데, 그런 그룹 활동하면 과제 해야 될 때 주로 조장은 나이 많은 사람들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경험과 관록이 많은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막 리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은 진짜 힘든 적이 많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괜히 막 인싸인 척까지는 아니지, 되게 그 리더인 척 해야 돼요. 한 명이 무조건 오른쪽. 처음 본 친구의 친구와 둘이 남았을 때, 길거리에서 애매하게 아는 사람 마주쳤을 때 이거 좀 힘들다. 먼저 오른쪽부터 한번 봅시다. 길거리에서 애매하게 아는 사람 마주쳤을 때, 사실 길거리에서 마주칠 때 저는 주로 인사 정도 하고 이렇게 가볍게 목례 정도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처음 본 친구의 친구와 둘이 남았을 때
사실 요거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어색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봤는데 둘이 남아있어야 돼. 모임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사가 다를 수도 있고 사실 크게 막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더 어색한 것 같은데 저는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물어봤을걸요? 원래 이제 제가 아는 친구 있죠? 그 친구 뭐 어떻게 알게 됐냐 뭐 어디 사냐 호구조사 같은 거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좀 하다가 그 친구가 제발 빨리 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다리지 않을까. 요거는 둘 다 힘든데 왼쪽에 아는 사람 이거 어렵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할게요. 둘이 남았을 때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오른쪽보다. 왜냐면 저는 길거리에서 애매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아는 사람 마주치면 정말 어색하지만 가볍게 인사하고 한두 마디 하고 가긴 가거든요. 근데 왼쪽은 얼만큼까지 기다릴지 모르잖아요. 최소한 오른쪽보다는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왼쪽이죠. 이거 힘들어. 그 다음 자주 가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직원이 나를 보고 아는 척할 때랑 네?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라는 말로 이목 집중될 때 오른쪽은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버스 상황 있죠. 버스 상황 있으면 만약에 제가 하차벨 누르고 저 혼자 내려야 되는데 기사님이 모르고 더 갔어요. 그러면 이어폰을 꽂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들리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나는 좀 크게 말한다고 해서 뭐 내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사님이 예? 뭐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내립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랑 왼쪽 나를 보고 아는 척 할 때 사실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거든요. 종종 가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다가 그날 하루는 저한테 새우튀김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문도 안 했는데 근데 딱 가져다 주시면서 서비스라고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날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식당에서도 그 말은 이미 그 가게의 직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감사히 먹었고 나가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다음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살짝 어색한 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좀 덜 하거든요. 제가 요거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더 자주 와야지랑 이제 그만 와야지 사이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오른쪽은 어쨌든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확실히 내향인한테 힘들지 않을까. 내향인들에게 힘들어하는 상황은 주로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무언가를 어떤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때 이때가 제일 많이 힘듭니다. 내향인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오른쪽. 말 많이 했더니 신났네 라고 할 때, 그 다음 집 앞이니까 나오라고 할 때 요거는 크게 와닿진 않네요. 말 많이 했더니 신났네. 이거 약간 비꼬는 건데? 비꼬는 것 같은 여기 표정도 약간 웃고 있긴 하지만 속으로 뭔가 뭐 이렇게 비꼬는 느낌이고 집 앞이니까 나와는 아까 나왔던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가 부를 때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요거는 별로 와닿진 않네요. 집 앞이니까 나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왼쪽이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슨 의도로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 저는 오른쪽은 문제가 없고 집 앞이면 잠깐 나갈 수 있죠. 그죠? 왼쪽이 좀 더 힘드네요. 왼쪽으로 갈게요. 배달 기사님이 간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마주쳤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친해지려고 할 때. 먼저 오른쪽은 저는 이제 좀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내향인들은 뭐 내향인들에게 다 해당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상황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지금도 못하긴 하는데 예전엔 더 심했어요. 표현은 못하는데 뭔가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하는데 잘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
그러니까 피곤한 성격이죠,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물론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친해지려고 해도 뭔가 처음 보는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고맙네라는 느낌이 전 들 것 같아요. 뭐 같이 가자 이런 거 있죠. 근데 저 거절한 적도 좀 몇 번 있었어요. 뭐 어디 가자라고 할 때.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어디를 같이 갈 정도로의 친분은 아닌데 가자고 해가지고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외국인 친구들이 라스베가스 가자고 했는데 저 그냥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어쨌든 고마웠다. 그 순간들이 다 그 친구들한테. 그냥 왼쪽은 잠깐의 어색함이죠. 이거는 마주쳐도 뭐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음식 가지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어디 가도 힘들까?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내향인들한테 힘들 것 같긴 한데 저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조금 어렵네요. 아니야. 근데 오른쪽은 그래도 고마워. 친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나한테 다가와 준 거니까 저는 오히려 고맙고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발표시킬 때, 크리스마스 날 명동 한복판에 갔을 때. 오른쪽부터 말할게요. 사실 오른쪽은 그렇게 힘들지는 전 않고 그냥 사람이 많아서 힘든 거죠. 내향인 뭐 외향인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날이든 예전에 명동에 가면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냥 힘들었어요. 그때도 젊을 때도 더 어릴 때도 북적북적한 거 좋아했는데 그래도 힘들 수준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거의 오른쪽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이렇게 특별한 날이나 어떤 공휴일이나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앞으로 사람을 거의 비집고 가야 될 정도로 많았는데 가끔씩 그 명동 거리를 차 끌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 차가 가운데, 그러니까 주인공 차가 있고 주변에 다 좀비 떼들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거의 그거랑 똑같아요. 네. 오도 가도 못하고 주변에 사람한테 완전 둘러싸인. 뭐 아무튼 그렇고 왼쪽이 진짜 최고죠.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발표시킬 때. 없으면 아무나 시킵니다 해서 이제 선생님들 따라 다 유형이 다른데 이제 선생님이 딱 보면서 본인이랑 눈 안 마주치는 사람 그렇게 뽑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를 들어 저한테 이 쌤은 눈을 안 마주치면 뽑는구나. 그 몇 번의 그 케이스가 있으면 오히려 눈을 마주치거든요. 그럼 그 쌤이 갑자기 눈 마주쳤다고 또 시켜. 자기 맘이야. 선생님들 맘대로.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자주 많이 나오는 상황은 뭡니까? 그 출석표 보고서 이름 특이한 사람, 이름 특이한 사람 많이 시켰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발표 많이 시킬 때는 이제 요일이죠.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발표시킬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갑자기 발표시키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초중고 그 시기 때 많이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힘들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향인들은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힘들어요. 자, 2차로 노래방 가자고 할 때, 그 다음 얘들아 모모가 할 말 있대 라고 하며 나에게 이목 집중될 때. 노래방부터 얘기하면 사실 전 노래방 안 가거든요. 노래방 안 가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 노래방들이 다 제가 더 학생이었을 때는 지하에 있었거든요. 어두컴컴한 곳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뭐 부르고 놀고 와요. 그러면은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밖에는 기본적으로 노래방을 가는 경우는 학생 때나 그럴 때는 낮이거든요. 그럼 밖에는 밝아요. 그럼 그 빛을 보면서 바깥으로 딱 나가는 거죠.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땀은 엄청 흘린 상황이고 그러면 딱 나가서 밖에 나왔을 때 뭔가 허무함이 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제가 노래방을 안 가는데 2차로 노래방 가자고 한다.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안 친한 사람들이랑 어떤 경우로 가게 될 때 억지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야, 이게 어렵네. 근데 어찌됐든
하면은 이것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부르고 나도 부르니까. 대신에 문제는 단독으로 하니까 그게 항상 내향인들이 힘든 건데, 오른쪽은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오른쪽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다, 근데 토론에선 힘들 수 있겠다. 제가 토론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토론 상황에서 뭔가 내가 꼭 얘기를 해야 한다고 치면 할 말 없는데 예를 들어 찬성이냐 반대냐 정도까지만 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얘기를 어떤 근거에 맞게, 논거에 맞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할 말이 있어도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노래방은 예를 들어 각자 한 곡씩 부르기로 했어. 그러면 최소 2절은 안 한다고 해도 1절을 부르는 그 시간의 양이 오른쪽보다는 월등하게 많을 거거든요. 그 왼쪽이죠. 여기 노래방 가자고요.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외향인만 가득한 공간에 있을 때랑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 5분 동안 해야 할 때, 이거는 벌써 답 나왔죠. 왼쪽부터 보면 외향인만 가득한 공간에 있으면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 없는 것들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고, 예를 들어 나는 텐션을 막 올리고 싶은데 텐션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아이들은. 근데 이랑 같이 있으면 이분들이 이미 텐션을 기본적으로 깔아주니까 난 같이 거기에 얹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되니까 요거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성향이 달라서 어색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있을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경험 측면에서는 왼쪽은 좋은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오른쪽이죠. 제가 계속 말하는 내향인들이 기본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본인이 스스로 단독으로 혼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5분 동안 해야 할 때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예능이란다. 교양 수업 같은 걸로 커뮤니케이션 그런 수업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에서 그 수업 일단 들은 이유가 그 교수님이 되게 좋다고 하고 또 학점도 잘 두신다고 해서 들었거든요. 친구랑 같이. 근데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항상 수업 끝나기 앞뒤인가 전후로 거기에 수강 인원이 꽤 많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3분 스피치를 무조건 하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걸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앞에 나가서 3분 동안 이제 특별한 주제는 없었고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3할 이론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3할 이론. 그러니까 야구에서 10번 타석에 나와서 3번 안타 치면은 잘 치는 타자잖아요. 3할 타자. 뭐 그런 거를 유머에다가 적용을 해서 10번 던지면은 이제 3번 웃기면 성공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외워서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 압도적으로 오른쪽입니다. 이건 진짜 힘들어. 나 빼고 이미 다 친한 그룹에 들어가야 할 때, 그 다음 옷 구경하는데 직원이 계속 따라다닐 때. 왼쪽은 좀 불편하긴 해도, 이거 좀 어색하긴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근데 오른쪽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옷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옷 구경할 때 가장 힘든 게, 예를 들어서 매장에 갔는데 직원이 따라다닐 때는 저는 만약에 옷 구경하다가 따라다니면은 그냥 쓱 보고 그냥 나오거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게 상황 따라 다른데, 만약에 휴일이나 쇼핑몰 같은데 사람들이 많아요, 매장 안에. 그러면 직원이 뭐 다른 손님들 응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평일날 옷 좀 구경하고 싶어서 갔는데
제가 가고 싶은 매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손님이 없어. 그래서 직원만 있어. 그럼 저는 웬만해서 안 갑니다. 왜냐? 들어가면 이제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이 직원분을 뭐라고 너무 할 수는 없는 게, 가만히 있으면은 위에 거기 그런 그 브랜드 담당자나 뭐 매니저 같은 사람이 일 안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뉴얼적으로 뒤에 있으라고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옷가게를 하거나 이렇게 사장이면 손님들 오시면 뭐 편하게 보시고 뭐 필요한 사이즈나 뭐 제품 있으면 알려달라 이 정도로 할 것 같고, 절대로 저는 따라다니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거리가 있거든요. 물론 직원분이기 때문에 붙긴 하지만 정말 가깝게 붙어있진 않잖아요. 약간 뭐라고 할까, 1m에서 2m? 그 애매한 그 경계에 항상 서 있어요. 그럼 의식이 돼요. 제가 항상 옷을 보면서도 그 직원분 옆에 있네, 뒤에 있네. 그게 의식이 되는 항상 그 거리엔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거리를 두는데 완전 전문가들이에요. 완벽하게 멀리 있지도 않아. 그렇다고 엄청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 경계에 잘 있어서 자꾸만 옷을 보면서도 곁눈질로 그 직원의 동선을 확인하게 된다. 근데 왼쪽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차라리 저는 그거는 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오른쪽은 진짜 힘들다. 오른쪽입니다.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집에 나랑 안 친한 사람이 와서 못 누워있을 때, 그 다음 따로 가고 싶어서 거짓말했는데 다시 마주쳤을 때, 와 이거 어렵네. 집에 안 친한 사람 와서 못 누워있을 때는 뭐라고 할까, 사실 누워있지 않죠. 그죠? 저는 제 방에 가 있었거나 했거든요. 어릴 때. 예를 들면은 이제 밖에 나와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방문 들어가서 뭐 컴퓨터 하거나 제가 할 거 하고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사 한번 하는 거죠.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종종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또 나오면 몇 번, 그러니까 한 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괜찮은데, 처음 나올 때는 이제 물어보거든요. 뭐 어디 학교 다니니, 뭐 공부 잘하고 있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이게 주목을 받으니까 그게 많이 어색했고, 그다음 오른쪽,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따로 가고 싶다는 건 주로 뭐냐면, 방향이 같아도 그 사람이랑 친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가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따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다시 마주쳤다? 와, 이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요거는 다 그냥 대충 둘러대곤 하면서 진짜 어색하게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고, 그러니까 그때 애드립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마주쳤을 때는 예상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씨 뭐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다시 만났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뭐 잠깐 뭐 이렇게 뭐 사러 왔어요, 또는 잠깐 뭐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상황도 그 어색할 뿐만 아니라 상황 대처 능력, 적절한 애드립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기지도 필요하다. 저는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 32강 마지막, 안 친한 사람에게 전화가 올 때, 약속에 친구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안 친한 사람한테 전화 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적인 일이나 그런 일로 전화가 올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근데 번호는 저장이 돼 있단 말이죠. 차라리 왼쪽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화라는 것 자체가 안 친한 사람한테, 그것도 안 친한 사람한테 왔다는 거는 예를 들면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전화 받는 게 초반엔 좀 어색할 수 있어도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어쨌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게 힘든 거죠. 왜냐면 나는 한 번 처음 봤는데, 나는 A라는 친구만 아는데 B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이제 B라는 사람과의 이제 상황도 생기는 거니까, 저는 그럴 때 사실 제일 부러운 게 저랑 그 상대방을 다 알고 있는 친구의 입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둘 다 아니까. 요거는 제가 보니까 저는 남자니까
운동하면은 많이 친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뭐 농구하고 축구 좀 하고 그랬는데 취미로 패스 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땀 흘리면 또 약간 나름의 텐션이 좀 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걸거나 말하는 것도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은 약속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거 해야 될까? 안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한테 전화가 올 때 저는 왼쪽이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오른쪽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친구는 있잖아요, 그죠? 친구는 있고. 근데 왼쪽은 안 친한 사람과의 뭔가 단독 독대를 하는 거죠, 전화로. 아무리 어떤 특정 목적에 있어도.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금방 끝난다고 해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왼쪽이 더 힘드네요. 자, 그러면 32강 끝났고 이제 조금 더 스피디하게 가면 되겠죠. 옷 구경하는 직원 따라다닐 때랑 2차 노래방 가자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방 가자고 할 때 뭐 발라드 해도 되고 또는 뭐 같이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황이 또 사람을 만들어요. 네, 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내향인들도 약간 이런 상황이 오히려 자기 매력 발산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 옷 구경하는데 직원 따라다니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 아내랑도 저도 많이 느끼는데 쇼핑 갈 때 거의 저희 이런 상황 발생하면 정말 잠깐 보고 한 바퀴 쓱 둘러보고 그냥 나옵니다. 네, 그 직원에게 어떤 감정도 없고요. 그냥 불편해, 너무 불편해. 정말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수업 시간에, 와 이거 어렵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발표시킬 때랑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포토존에서 사진 찍을 때, 와 이거 어려운데. 둘 다 왜 힘드냐면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내가 튀어서 내가 무언가 말을 꺼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순서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발표를 다 하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발표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는 갑자기 발표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인즉슨 그 전까지는 어떤 누군가가 일어나든지 뭐 앉아서든지 자기의 말을 꺼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상황이 생겨서 그게 내가 지목이 돼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포토존에서 사람이 찍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순서를 기다리면서 찍는 거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첫 번째였다 그럼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잠깐이긴 하지만 제가 포토존에서 사진 찍은 경험이 지금도 제 현재 지금 기억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른쪽이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발표는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대학교면 없을 수도 있는데 발표가 그렇게 오래 걸릴진 않을 것 같고, 오른쪽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지금 그 사람들의 다 관심의 방향은 포토존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선이 다 사진 쪽으로 포토존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딱 와서 제가 표정도 잘 못 찍는데 뭐 웃는 표정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찍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오른쪽이 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 5분 동안 해야 될 때랑 퇴근하고 집에 와서 친구 불러낼 때, 요거는 어렵지 않죠. 오른쪽은 별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서 5분은 진짜 요거는 선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혼자서 1분 동안 말하는 거조차 쉽지 않고요. 1분도 여러분 금방 안 가요, 생각보다. 그리고 막상 해보면 막 30초 가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5분 동안 해야 한다는 거는 정말 곤욕입니다. 또 혼자 발표하게 될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말이 빨라지거든요, 평상시보다. 그 말인즉슨 빨리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끝내고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데 5분 동안 300초 동안 나는 내가 혼자 샬라샬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난 랩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렇게 막 엄청 빨리 하게 되고, 그러면 교수님이 또는 선생님이 막아. 아니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해봐 하면서 다시 5분이 리셋이 되는 거죠. 그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저 왼쪽이요. 이거 거의 우승 후보입니다, 왼쪽. 제 느낌상.
말 많이 했더니 신났네랑 사람이 꽉 찬 엘리베이터. 네, 이제 앞에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죠. 왼쪽은 그냥 웃어 넘기거나 농담으로 받아칠 수 있고, 꽉 찬 엘리베이터, 그게 그나마 이게 좀 다들 무표정이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라는 말로 이목 집중될 때, 버스에서 내릴 타이밍 놓쳐 크게 말할 때, 네, 스피디하게 좀 갑시다. 네, 왼쪽 문제가 안 되고요. 오른쪽이 크게 말을 해야 되니까, 네, 이거가 제일 힘들고, 예전에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잘 못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버스에 타면 두 명이 같이 앉는 칸 있잖아요. 두 명이 같이 앉는 칸 있으면, 예를 들어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면은 하차벨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은 천장 라인에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마 왼쪽에만 있었을걸요. 그러니까 각자 그 왼쪽 오른쪽에만. 그러면 그 왼쪽 분한테 죄송한데 좀 벨 좀 하면서 이렇게 누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못했고,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배달기사님이 간 줄 알고 문 열었을 때 마주친 거랑 따라가고 싶다고 거짓말했는데 다시 마주쳤을 때, 간단하죠? 네, 오른쪽이 확실히 힘들죠. 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또 예상치 못한 다른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최대한 눈치 못할 정도로 말을 해야 되니까 어렵죠. 모임에서 잘 모르는 주제에 계속 말할 때, 안 친한 사람한테 전화가 올 때, 왼쪽 문제 없죠. 네, 계속 말할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 시키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그 시간은 지나가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오른쪽 중요한 일이면 계속 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이 더 힘들겠네요. 내향인이라 아무도 말 안 할 때, 친구와 친구 둘이 남았을 때, 와, 지금에 와서 보면 친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왼쪽은 다 내향인이라 말을 안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갑자기 ESTP, ENFJ, ENTP 같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누군가 한 명이. 근데 다 I니까 아무도 그걸 안 해. 그러면 나이로 한다든지, 또는 뭐 관련된 과에 있는 사람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게요. 네. 8강 방금 했던 거 나왔네요. 아무도 말 안 할 때, 버스 타이밍 놓쳐 크게 말해야 할 때. 더 빨리 갑시다. 이제 오른쪽이죠. 네, 계속 말하지만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내향인들이 힘들어요. 네, 요걸로 갈게요. 그 다음 안 친한 사람과 전화, 따라가고 싶어서 거짓말, 요걸로 갈게요. 와, 이게 결승전인데 거의. 기다리는 사람 많은 포토존 첫 수업과 자기소개와 이 5분이라는 이 조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강력합니다. 이거 우승 후보예요, 우승 후보. 아, 이것도 힘들어. 네, 엘리베이터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옷 구경하는데 직원이 따라다니는 거는. 4강 이제 힘든 것만 남았겠죠? 와, 이것도 힘들다. 자기소개 5분 해야 할 때랑 버스에서 내릴 타이밍 놓쳐 크게 말을 해야 될 때. 자, 실리적으로 갈게요. 크게 말하고 내리면 되고요. 그분들 내리면 볼 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왼쪽 5분 동안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내내 앞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왼쪽이, 이거 뭐야 이거, 이 왼쪽이 힘들죠. 야, 이것도 옷 구경하는데 직원 계속 따라다닐 때, 마주쳤을 때, 저 왼쪽이 더 힘들어요. 왼쪽. 자, 결승전. 옷 구경하는데 직원 계속 따라다닐 때, 자기소개 5분.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둘 다. 왼쪽이 시간은 짧거든요. 그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 잠깐의 잠깐의 그 순간이 너무 어색해요. 옷이 막 이렇게 들쳐지는 드륵드륵 소리랑 옷걸이 소리만 들리고, 그럴 때는 아내랑 저도 말 안 하거든요. 옷만 쑥 보고 매장 한 바퀴 구경하고 그냥 나오거든요. 5분 자기소개가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긴 한데, 첫 수업에서 5분 동안 말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내향인 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외향인한테도 어려운 상황을 내향인이 해야 된다. 이거 힘들죠. 자,
내향인 되기 힘든 상황 월드컵, 저는 자기소개 5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랭킹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 빼고 이미 다 친한 그룹 들어가야 될 때 이게 제일 높네요. 그런데 차이가 크진 않구나. 자기소개 5분 동안이랑 혹시 네, 어쨌든 내향인에게 저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자기소개 5분이었다. 재밌네요. 이 월드컵 하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재밌는 걸로 한번 와서 얘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